에스프레소랑 아이스에서는 그 다음에 아이스 라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조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로스터리들의 블렌드 제품을 조금 비교해 보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목적 자체는 두 로스터리 간의 품질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르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브랜드의 다크 블렌드를 비교해 볼 건데, 제 왼쪽에 있는 게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칠린 블렌드, 이 오른쪽은 180 커피 로스터스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가 있습니다. 둘 다 이 업체에서 이제 다크한 쪽에 속하는 블렌드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해봤어요. 뭐 이제 간단한 소개를 하면은,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사 먹기도 하고 실제 매장 가서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이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좋았었고, 180 같은 경우도 가서 먹어본 적은 없긴 한데 주문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로스팅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시고 커피가 진짜 밸런스 좋고 뭐 깔끔하고, 두 업체 다 워낙 잘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간단한 좀 패키지적인 거 보여드리면, 이 아이덴티티는 좀 디테일이긴 하지만 지퍼팩입니다. 네, 보관하기 좀 더 편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 수 있고, 요런 이제 카드가 같이 와요. 엄청 이쁘죠? 그래서 칠린 써있고, 여기 보면은 어떤 생두 정보가 써있고 테이스팅 노트 같은 것들이 써있습니다. 180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있더라고요.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이 커피에 대한 추출 가이드가 그 항목이 나오거든요. 거기 선택해가지고 이 커피 추출 가이드를 찾아서 내리실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 대신 180 같은 경우는 뜯으신 다음에는 좀 잘 밀봉을 하시거나 다른 지퍼팩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커피를 먼저 커핑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뉘앙스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같은 다크 블렌드지만 그거를 좀 커핑을 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향을 비교해보면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180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계열의 향이 나는데, 뭐 그렇다고 과일이나 꽃처럼 라이트한 블렌드의 느낌은 아니지만 좀 더 고소한 유의 가벼운 느낌이 나고, 18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향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산미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는 다크 블렌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산미가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이덴티티를 먹을 때 생각보다 산미가 좀 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180 같은 경우는 산미가 이것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조금 더 낮은 느낌으로 느껴져서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바디적인 차이는 아이덴티티의 칠린 블렌드가 조금 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고, 180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뭐 가볍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볍다 봐주시면 되고, 여운에서도 좀 다른 게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 그리고 18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운이 길고 뒤쪽에서 조금 더 약간의 스모키함이 좀 더 올라온다. 여운이 좀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180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커핑을 한번 해봤고 조금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느낌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센서리에 대해서 초보자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혀에 닿았을 때 뭔가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하게 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막 엄청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라이트한 커피들처럼. 하지만 180에 비해서는 산뜻하게 다가오는 게 있고, 산미가 조금 더 드러난다. 근데 그 산미가 막 찌르는 산미가 아니라 아주 단맛이 잘 받쳐진 산미가 드러나고, 삼키고 났을 때 애프터에 무슨 거슬리는 꺼끌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난 다크한 커피 좋아하지만 좀 더 깔끔하고 어느 정도 산미 있는 걸 좋아한다면 이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칠린 블렌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고소한 견과류 쪽의 향들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에 반해 180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아주 무거워요. 그냥 혀에 딱 액체가 닿는 게 혀를 누르는 느낌이 실제 느껴질 정도로 무겁거든요. 좀 막 꾸덕꾸덕하고, 커핑이지만 엄청 꾸덕꾸덕해요. 이따가 에스프레소로 한번 먹어볼 건데 에스프레소 진짜 끈적거리고 맛있겠다라는 상상이 들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산미는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바디는 훨씬 무겁고, 여운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하지만 여운이 길다고 무슨 텁텁하거나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덴티티보다 조금 더 여운이 있는 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블렌드를 이용해서, 보통은 가정용 머신을 많이 쓰실 테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찌아 클래식 프로라고 하는 가정용 머신을 사용해서 두 가지 블렌드를 내려서 에스프레소로도 먹어보고 물에 희석을 해서도 한번 마셔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찌아 사용해가지고 한번 내려볼 건데, 먼저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칠린 블렌드부터 제가 세팅을 좀 맞춰볼게요. IMS 제가 바스켓 껴놨는데 19g 정도 담아볼게요.
찔침봉으로 풀어주는 작업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가볍게 탬핑 해주고 여러분 크레마 때깔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한쪽에는 샷글라스를 대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33g 정도만 뽑았고 시간은 29초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물이 조금 튀다 보니까 옆에 묻었는데 요런 때깔 크레마 요런 느낌으로 나왔고, 하나는 에스프레소로 먹고 하나는 소량의 물에다가 아이스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에스프레소로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흔들고 향도 맡아주고, 아까 커핑에서 느꼈던 향이 진짜 강렬하게 그냥 들어오거든요. 진짜 맛이 어떠냐면은 그 에스프레소를 좀 안 즐겨보신 분들은 당연히 세요. 당연히 센데 이 다크한 에스프레소에서 이 정도의 깔끔함이 나오는 게 진짜 먹을 때마다 저는 조금 신기할 정도거든요. 뒷맛에 남는 게 진짜 부정적인 텁텁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추출을 좀 더 빨리 끄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더 뽑았을 때는 조금 쓴맛이 남을 수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끊었는데, 양상 봤을 때 나올 만큼 다 나온 거 판단해서 조금 빨리 끊었어요. 2배가 안 되게. 근데 지금 진짜 뒤쪽에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향들, 어떤 초콜릿 같은 견과류 같은 여운만 적당히 이어지고 산미도 그렇게 튀지 않고 에스프레소다 보니까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서 이 아이덴티티의 칠린 브랜드가 에스프레소로 먹으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던 그런 바디감까지 확실하게 더 무겁게 느껴져서 밸런스가 정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차갑게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남은 커피 다 부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볍게 만들어 봤거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향도 똑같이 강하게 느껴지고, 말했듯이 여기서도 바디감 무겁게 잘 드러나고, 제가 지금 엄청 작은 컵에 만들어서 농도는 진짜 세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산미감이 조금 드러나긴 합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선 절제된 산미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공감은 되거든요. 근데 산미에 대한 거에 거부감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대신 저는 산미가 드러나지만 애프터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지금 맛있다. 깔끔한 다크블렌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대 2배수까지 추출량은 내가 담은 도직량에 그 이상 뽑으면 이 커피의 매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저는 지금 2배수가 좀 안 되게 19g에 33g 정도만 뽑았습니다. 그럼 이 세팅 그대로 아이스 라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아이스 라떼를 잘 섞은 다음에 먹어볼게요. 색감은 엄청 진해요. 지금 우유 한 160 정도만 여러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커피가 전혀 맛이 안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양도 충분히 썼고 우유양도 적기 때문에 잘 느껴지고, 여기서도 아까 말했던 에스프레소의 무거운 느낌들이 잘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조금 더 줄일 것 같아요. 한 30g 정도만. 지금도 충분히 맛있긴 한데 끝에 남는 쓴맛이 오히려 우유의 좀 단맛을 조금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30g만 뽑아서 먹어도 더 맛있지 않을까. 지금도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무겁고 이 커피의 장점처럼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커피 레벨 칠린 블렌드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에스프레소든 이 아이스 라떼로든 정말 깔끔한 다크 블렌드의 정석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리를 한 다음에 180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180 커피를 이번엔 내려볼게요. 레시피는 아까 아이덴티티와 똑같이 19g에 33g. 세트 기준 지금 13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그라인더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럼 추출 시간대는 20초 후반대로 좀 비슷하게 나왔고, 일단 크레마를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 더 좀 꾸덕해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똑같이 에스프레소로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아까 커핑에서 느꼈던 것처럼 180 커피가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면서 톤 다운된 느낌이 강해요. 커피 자체가 무겁고 어두운 뉘앙스가 많이 나고, 애프터에서가 여운이 조금 더 길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초콜릿보다는 조금 더 다크 초콜릿스러운 쌉싸름한 느낌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도 저는 2배수까지 뽑아보셔도 괜찮긴 한데 전 지금이 딱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어볼게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커피의 산미가 조금 드러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180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로 먹었을 때 산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덴티티에 비교해서 조금 더 어둡고 무겁다. 그리고 커피 자체의 바디감도 이 180 커피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가 아이스에서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프터 부분은 조금 더 길고, 결국에는 커핑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에스프레소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결국
보기에는 난 좀 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좋다 하면은 이 180 커피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가 좀 더 취향에 맞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아이스 라떼까지 비교해보는 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180의 다크 초콜릿으로 만든 아이스 라떼 한번 먹어볼게요. 딱 이 느낌 날 것 같았는데 진짜 무겁게 느껴져요. 마치 우유에 가끔씩 크림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크림. 그런 느낌이랑 비슷할 정도로 꾸덕꾸덕 거리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칠린 블렌드도 정말 좋았는데 저는 이 180 커피의 다크 초콜릿이 아까 커핑할 때 라떼로 만들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꾸덕한 질감, 그게 너무 좋았는데 우유와 만났을 때 진짜 잘 맞는다. 만약에 우유를 좀 더 무거운 우유를 쓰면 더 막 꾸덕꾸덕 거릴 거예요. 진짜 크림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180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로는 아이스 라떼를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꾸덕한 느낌의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좀 더 취향이 맞으실 수 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 라떼 좋아한다 그러면 아까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칠린 블렌드가 조금 더 취향에 맞으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초콜릿이 들어간 게 아닌데 마치 이름처럼 라떼가 좀 더 달게 느껴지거든요. 질감이 워낙 부드럽고 꾸덕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커핑에서 느꼈던 것처럼 이 에스프레소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까지 만들어 봤죠.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칠린 블렌드는 조금 더 깔끔하고 약간의 산미가 드러나는, 그게 조금 매력적이었던 커피였고, 180 커피 로스터스의 다크 초콜릿은 확실하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좋다. 저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에스프레소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칠린 블렌드가 전 좋았어요. 어느 정도 산미감이 조금 드러나면서 좀 애프터가 클린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떼 같은 경우는 확실히 180의 이 다크 초콜릿 블렌드가 저는 엄청 압도적이에요. 물론 양쪽 다 어떤 음료를 만들든 맛있었는데 하나를 꼽자면은 에스프레소랑 아이스에서는 칠린 블렌드, 그 다음에 아이스 라떼에서는 다크 초콜릿 블렌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게끔 구매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음료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크 블렌드지만 핸드드립을 조금 내려가지고 먹어보고 간단한 다크 블렌드 핸드드립 레시피도 소개해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드립을 한번 내려볼 건데 따뜻한 걸로 마셔볼게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레시피를 설명드리면 다크 블렌드 같은 경우는 물량을 너무 많이 붓기보다는 적게 부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20g을 사용해서 190g까지의 물만 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핸드드립에서는 좀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더 얘가 더 무겁게 표현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레시피를 수출해서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칠린 블렌드부터 한번 먼저 내려볼게요. 그라인더는 부르소 핸드밀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물 온도는 여러분 88도고 조금 낮은 온도를 쓸게요. 다크하다 보니까. 린싱을 한번 해주고 레시피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2배수의 물로 뜸을 들여줄게요. 40g의 물로. 뜸 들일 때는 전체를 항상 잘 적셔주세요. 2배수의 물로 뜸을 가볍게 들여줍니다. 자, 그 다음 190까지 부을 거잖아요. 50g씩 끊어서 부을 거예요. 30초가 되면은 50g, 1분이 되면 50g, 1분 30초 때 50g 종료를 할 겁니다. 30초 가운데 중심으로 50g의 물을 가느다란 물줄기로 부어주세요. 자, 1분이 되면 또다시 50g의 물을 부어줍니다. 약간 가장자리까지 가볼게요. 너무 가지는 않고 약간 갔다가 다시 가운데 쪽으로 부어주고, 다시 1분 30초 때 마지막 50g을 가운데 위주로 부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물이 거의 다 빠졌고 드러낼게요. 추출 시간은 2분 한 15초 정도 걸렸고, 자, 여기다 기호에 따라서 50에서 80g의 물을 희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50g 정도의 물만 희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잘 저어주고 마셔볼게요. 칠린 블렌드 따뜻한 핸드드립. 핸드드립은 종이 필터로 거르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맛이 나오거든요. 좀 더 가볍고, 확실히 아메리카노랑 비교해서 좀 더 깔끔해지면서 가벼운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칠린 블렌드랑 저는 핸드드립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핸드드립은 어쨌든 가벼운 향들, 좀 산미를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추출 방식이다 보니까 에스프레소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칠린이 좀 더 깔끔한 게 이 도구랑 잘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다크한 블렌드인데 끝맛 자체가 뭐 엄청 쓰다거나 텁텁한 거 이런 거 일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자를 좀 더 굵게 푸시거나 추출을 좀 더 적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칠린 블렌드의 절제된 산미가 잘 나오면서 뒤쪽의 단향까지 잘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드립으로 드셨을 때도 저는 정말 매력적인 커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180 커피를 내려가지고 비교하면서 조금 마셔보도록 할게요. 다크 초콜릿 블렌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립으로
좀 무거운 느낌이 딱 예상이 되는데 향부터가 진짜 어두운 느낌이 많이 들고 똑같아요. 뒷맛은 조금 더 쓰긴 하거든요. 같은 레시피로 내렸다 보니까 뒷맛은 조금 더 쓴데 그게 막 기분 나쁘게 혀를 막 긁는다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확실하게 이쪽이 더 높습니다. 드립에서도 지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취향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께 조금 씻긴 했지만 비교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칠린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같은 레시피에서 산미감이 조금 더 드러나는데 가벼운 향도 조금 느껴지고 180도 산미가 조금 있긴 하지만 누르는 느낌, 부드러운 바디감과 무거운 느낌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된다. 이건 저도 뭐를 고르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을 원할 때는 다크지만 요 칠린 블렌드를 선호할 것 같긴 한데 요즘같이 조금 많이 추워진 날씨에는 따뜻한 핸드드립 먹을 때 저는 좀 무거운 느낌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추운 날씨에 요 180의 다크 초콜릿이 조금 더 입 안에서 꽉 찬 느낌을 주다 보니까 좀 채워진 느낌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이걸 조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밸런스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핸드드립에서도 커피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두 로스터리의 다크 블렌드를 한번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 칠린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180에 비해서 다크지만 조금 더 가볍고 밝은 느낌들 그리고 뒷맛이 매우 깔끔하다. 이게 매력적인 커피였고 180 커피 로스터스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크 블렌드답게 무겁고 어둡고 그 부드러운 질감들 하지만 애프터가 지저분하지 않게 적당하게 조금 더 길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에스프레소로 하든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아메리카노 라떼를 만들든 핸드드립으로 하든 쭉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드시는 추출 방식이나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른 걸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크 블렌드 중에서 좀 더 깔끔하고 어느 정도 산미가 드러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칠린 블렌드를 추천드리고 나는 다크 블렌드답게 조금 더 무겁고 어둡고 그다음 꾸덕꾸덕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은 180 커피 로스터스의 다크 초콜릿 블렌드를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드셔보시면 명확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원두를 골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런 컨텐츠를 해봤는데 이 로스터리의 이 블렌드가 조금 궁금하다 또는 미디엄 블렌드끼리 조금 비교를 해주세요. 뭐 라이트 블렌드끼리 비교를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들 궁금하신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조금 참고를 해서 컨텐츠로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홈카페 즐기시는 분들은 이 두 곡 거 한번 같이 사가지고 비교해서 드시거나 취향에 맞는 거 제가 말했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한 곡 거 시켜가지고 구매해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저희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